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좌 잔고를 보시면서 또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장세의 흐름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시장 또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난방을 가동해서 좀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는 증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더 걱정스럽고 우려가 될 텐데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조금은 그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접수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 조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의 하락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어떤 흐름성에서 반대 매매라는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도 인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는데 오늘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9월 30일까지 일부 유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루 정도 유예를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율도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결국 잠깐의 버팀일 뿐이다. 결국 그게 분산돼서 쏟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강제 청산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강제 청산 이전에 개별 매도가 좀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9월 30일이면은 반대 매매에 대한 유예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어떻게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서 강제 청산 이전에 매도 물량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는 그런 매도성 물량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하락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오전에 대형주 쪽에서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반대 매매성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투자자, 신용을 쓴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가 하나가 아닌 다양하게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까지 같이 이탈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쪽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쪽을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과 현금이 부족한 부분에서 매도로 강제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런 흐름에서 코스닥 대형주 쪽 약세가 시장 지수의 영향을 투심이 약화되니까 다른 쪽의 어떤 매도성, 이거 시장이 좋지 않다, 매도해야 되겠다. 다는 마음이 쏟아지는 그 매도 물량이 받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에 매수세가 없는 구간을 건드리다 보면은 거래 없이 시세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역시 신용을 썼는 담보 비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담보 비율이 시세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용의 반대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런 형태의 매도 물량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CFD 물량은 외국계 증권, 그러니까 외국계 매도세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었을 때는 역시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차별로 시간대별로 그 물량들이 나오는 증권사마다 나오는 물량의 시간대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의 어떤 시장이 계속 내려가는 흐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후 대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탁돈, 그 주식 담보 대출이죠.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코스닥이 조금 개별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약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가격적인 위치가 현재 상황에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빠르게 쉬지 않고 성장성을 기대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우려 이런 다양한 수요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오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약화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성장성에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좋지 않은 업황으로 가겠구나
라는 상황에서 역시 위쪽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아래쪽 하방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좋은 섹터를 갖고 있고 장기성 미래는 좋지만 현재 조정 국면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요. 그 조정 국면이 가격이 꽤나 높은 위치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적으로 좀 낮게 깊게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고 그 내 매수가 위치가 크게 위협되지 않고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정리 쪽이 많고요. 비중이 많다라고 해도 비중을 축소해 놓고 축소해 있는 비중을 아래쪽의 조정이 내려왔었을 때 그때 다시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여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분명히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뭐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위쪽에서 하락 초입으로 접어들 수 있는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는 저점이 낮아지는 거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줄이고 지켜보는 쪽이 많고요. 오히려 좀 더 조정이 내려오고 하방성에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존에 상승했던 위치를 기다리는 쪽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약한 흐름인데요. 그리고 폐배터리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이 충분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폐배터리는 빠지지 않고 리튬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높은 위치에서 내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간까지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사신 분들은 익저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접근은 밑에 쪽에서 올라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량을 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가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계속 지켜보는 쪽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 상은 반대 매매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6월 달에도 시장 신용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신용이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6월 달이었는데요. 6월 달에 우리가 신용과 지수가 같이 흐름이 떨어지면서 내려왔던 부분이 7월 초까지 이어졌었고요. 그 7월 초에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일부 멈춤이 나타나고 반발력에 그 신용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신용은 계속 압박을 받는데 지수는 받고 반등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다시 지수가 소폭 반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신용 물량이 다시 신규 물량, 시장의 신규 물량이 줄어도요. 신용 물량이 줄어도요. 또 다른 신규 물량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의 차이일 뿐인 건데 그 물량이 다시 지수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신규 신용 물량이 들어왔다는 측면이 다시 지금은 아래쪽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따라 내려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서 기존에 있었던 위치에서 다시 지수가 받쳐주면서 신용 물량이 내려오는 단발성, 단기성 신용 매도, 반대 매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조금 일시적으로 지켜보고 기다리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흐름에서 시장은 반드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일시적이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신호를 확인하고 그 다음 전략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저는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가면서 시장의 상승 신호, 확실한 하락장에서는 상승 신호가 이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승 초입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승장에서 상승은 높은 위치가 되겠지만 하락장에서 전환은 상승 초입이 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시장에서 주기 때문에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게 빠져 있어도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는 시점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분명히 반등성이 하반기에 반도체도 최극한의 디램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금리도 정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확정돼 있듯이 그 시점에 맞춰져서 주가는 먼저 선행하면서 횡보 흐름, 하락폭을 멈추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기다려주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상은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내 종목 너무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흐름을 갈 수 있는지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서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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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LG전자, 15만 5천 원에 30%예요. 15만 5천 원에 30%요? 네네. 오래됐어요. 네. 오래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1년 넘은 것 같네요. 그죠? 예. 자, 근데 지금 30%의 비중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팔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형주잖아요. 그죠? 네. 대형주를 무조건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네.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대형주에 대한 어떤 흐름성은
그러니까 업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다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와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막 시장도 어렵다 그러고 환율도 있고 막 굉장히 그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하고 이러니까 판매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수요가 좀 적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근데 가전 쪽보다 조금 기대해야 될 게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에요. 애플카라고 네. 자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적으로 네. 애플카가 아니어도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실적으로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이 내부적인 부분들이 실적으로 전자 네. 쪽에 대한 전기차가 이제 안에 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LG전자는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재료적인 모멘텀이 이슈가 될 내용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매도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회복이라는 네. 거를 기다립시다.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계시면 너무 멀잖아요. 그럼 자꾸 스트레스만 네. 받아요. 그래서 시간만 네. 조금 두고 회복이라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회복하는 기점만까지만 기다렸다가 가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제가 이게 참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비중이 30%예요. 그렇죠? 네. 비중이 높잖아요. 과연 여기서 내가 추가적인 비중을 LG전자를 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지금 LG전자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 그 자본을 시장이 빠졌을 때 나중에 다른 쪽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미 뭐 현금이 다른 데 소진돼 있으면은 그쪽에서 현금 확보를 먼저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의 네. 투자에 대해서 LG전자는 크게 계속 신경을 너무 예민하게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기업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아니 다른 오랫동안 가져갈라 그러면 또 올라가겠어요? 이 가격까지는 오겠어요? 이 가격까지 가는 거에 대한 부분보다 오랫동안 네. 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도 적금을 계속 맞추는 것도 맞겠죠, 그죠? 근데 적금이라는 거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 시중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적금 넣으세요. 저도 역시 얘기는 하는데 그냥 적금 넣으면은 올라 있는데 계속 넣다가 나는 적금 계속 넣었는데 높은 가격만 계속 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때 계속 사는데 위에서 워낙 많이 사놨으니까 이 적금을 넣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막 계속 마이너스인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네.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장이 나오고 있을 때 적금을 넣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는 걸 계속 사니까 적금을 넣는데 계속 싸게 사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맞고요. 일단은 저는 그거는 조금 이 비중이 달라졌을 때이고 30%니까 현재는 네. 그대로 유지하시고 멀리 보시더라도 더 늘리진 마시고요. 한 11만 원대 정도 회복 분명히 할 겁니다. 11만 원은 네. 과거 상한가 갔던 위치 안에서 LG전자가 그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이슈가 있으면 이 가격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통계상으로 반드시 그러했었거든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11만 원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 가격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가격이 좀 더 낮은 위치, 한 7만 3천 원대 정도까지 내려오잖아요. 예. 네, 이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내려온다면 연락 네. 주시면 되고 가격대를 제가 위하고 아래 두 개를 드렸어요. 11만 원, 7만 3천 원. 기억하셨다가 어느 쪽에 오든 한 번 더 저하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네.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네. 계신가요? 네, 대우건설이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6,200원, 비중은 1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아이고, 골치 아프네, 이게. 골치 아프죠. 건설 쪽은 네, 뭐 한번 작년에 이슈가 좀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 정부한테 지금 뭐 네. 부동산 거래도 안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실적으로 약간 좀 골머리가 아파요. 좀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올라갈 것 같더니 다시 또 싹 내려오고 지금 그러네요. 네, 지금 건설 쪽은 이럴 때 건설 네. 쪽은 실적으로 분양이 죽었잖아요. 분양이나 뭐 이런 쪽이 계속 맞아요. 죽잖아요. 죽으면은 네, 네, 결국은 그럼에도 건설사는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계속 분양을 해야 네. 되고. 왜냐하면 돈을 계속 네. 돌려야 돼요. 근데 네. 그런 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채에 대한 부분들 계속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계속 그렇죠. 돈을 예. 빌려서 계속 순환시키면서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갚았다 다시 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네. 구조에서는 불리한 조건이겠죠, 그렇죠? 시장 자체에서. 그래서 약세를 네.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정부 정책적인 내용에서 어떤 기조를 얘기하고요. 분명히 그 뭐 신도시, 일기 신도시 쪽 관련된 부분, 뭐 수도권 예를 든다라면 신도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정책적으로 말로써라도 이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또 개발 지역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알게 모르게 또 건설사들은 또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책적인 이슈에서 반등이 나올 때 저는 한 5,400원, 500원대에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도가 계속 직접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저는 미미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5,400원대 손실이 조금 있지만 매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막 조금 반등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말씀하시면 거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 드릴게요. 많이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네, 했던 네, 얘기가 네. 저하고 했던 얘기가 그렇게 네, 긍정적인 네, 것 네. 같지 않다라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더 네, 내려갈 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하고 좀 맞겠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네. 더 네. 내려오면은 더 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훨씬 더 다운되는 한 4,000원 밑으로 네. 왔었을 때나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아유, 종...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NF가 22만 3,500원이거든요. 네, LNF요. 얼마요? 22만 3,500원. 비중은요? 20%요. 20%요. 네. 비중 줄이시... 요거를요. 네.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추매를 한번 해서 단가를 낮추면은 어느 선에서 한번 해봐야 되나 요게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지금 손실률이 한 8%죠. 그죠? 네. 네, 8% 정도 돼요. 8%인데 비중을 더 지금 제기하신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내려가고는 있지만 내가 걱정은 되는데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은 되는데 긍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그죠? 네. 근데 그 긍정적인 대응이 지금 비중이 20%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더 사겠다라고 해서 한 20%나 10%를 더 늘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내려가면은 내 비중이 30%에서 40%가 되면서 더 하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실 금액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더 부담스럽고 지금 또 20%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도 뭐 회사가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에 내가 기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성을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20%의 비중을 8% 정도에서 절반 정도 손해 보면은 전체 비중이 한 4% 손해겠죠, 그죠? 네. 반 틈만 손해니까 4%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지금 4%에 대한 부분은 손해를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라내고요. 잘라내고 기다리시면은 내려갔을 때 내가 잘랐는 비중이 손해 조금 받지만 그 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내려왔었을 때 더 늘리면 내가 어차피 비중이 한 뭐 18%나 20% 조금 손실 봤으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지만 거의 20%에 가까운 비중을 새롭게 늘리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네. 몇 프로 정도 그렇죠. 그렇죠. 비중을 줄여놓고 더 사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데서 줄여내서 떨어지면 더 사고 안 떨어지고 만약에 내가 남은 비중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26만 원 위로 해서 올라가야 이익이 되거든요. 솔직히 조금 수익 났는데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만 원 이상 올라가야 내가 수익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26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손해 봤던 거는 되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상은 내가 비중은 줄었지만 이익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는 비중만 줄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우려가 되고 저는 이게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선의 방향성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는 가져가겠다라고 좋은 이미지 그 회사의 어떤 내용성은 좋기 때문에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밑에서 다시 늘리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비중 절반 축소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 홀딩하고 혹시나 한 16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네, 제가 얘기했는 거 혹시 모르겠으면 나중에 녹화 방송이라도 돌려보시고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동아 ST 83,000원에 50%입니다. 83,000원에 50%? 네네. 좋지 않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네. 제약 섹터가 다 죽어가지고. 네, 제약 섹터 주건데 동아 ST 자체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내용성은 계속 있는데 그 경쟁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좀 뭐 제가 지금 그 이름 생각이 좀 한참 예전에 봤던 내용이라서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일단은 좋지 않네요. 뭐 제약 쪽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만 뭐 내려가고 있으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많이 내려가고 방향성을 계속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다 보니까 뭐 작년 7월달 우리 시장 안 좋을 때부터 해서 그냥 방향성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전환점은 한 번은 올 거라고 봐요. 가격이 너무나도 신저가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이 존폐 여부를 논한다 그러면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상황은. 네. 악화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 좋지 못한 흐름을 가고는 있지만 어떤 회복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적인 내용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너무 우려되는 게 이 비중이에요. 비중. 50%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비중을 조금 덜어내 주시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금 뭐 신저가 만들고 있는데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다라고 제가 콕 집어드리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복을 기다리는 관점에서 최근에 내려왔던 폭이 워낙 그 과거부터 이렇게 코로나 때 빠졌던 폭에서 보면은 그 폭만큼의 어떤 과열된 낙폭 과대예요. 얘도 과열된 흐름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반등성을 저는 한 6만 원대 초반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6만 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초반대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약간 행보성 박스 구간에 형성하는 반등을 주더라도 여기서 맴돌게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천천히 올라와서요. 거기서 비중 조절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다른 쪽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50%나 묶여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더 빠져버리지 않을까. 그거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느끼는 공포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가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다른 제약바이오처럼 뭐 회사의 존폐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냐 없냐라고 보면 저는 그건 없어요. 지주도 있고 이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있는 기업이고 이익 구조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이익 구조가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약간 행보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내려가는 방향성을 행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고 다시 어떤 반등의 시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중이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 보는 거를 찾을 수 있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를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내 손실분을 크게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팔면은 분명히 내가 지금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시간이 걸려서 제가 좀 얘기 드리면 다 같이 공통사항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 때 꼭 한 번에 다 팔려고 하니까 손실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지금 50%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잘라내려고 하니까 손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조금만 줄인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중에 일부가 손실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현금은 적게 찾지만. 근데 그 작은 게 나중에 다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 사면은 단가 효율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그걸 조금씩 계속 내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해보지 않아서 못하겠지만 제가 6만 5천 원, 7만 원대 왔었을 때 비중을 100이라고 치면 10 정도만 줄여보세요. 그 10에서 남는 현금이 나한테 안도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혹시나 다시 내려갔을 때 사게 되면은 내 단가가요. 저기 8만 원대에서 7자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런 전략 아직 젊으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한 좀 시도를 해야 돼요. 젊잖아요, 아직. 그죠? 모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대응도 내가 어떤 배워가는 과정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를 뭐 다른 방법도 좋아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시도라는 걸 해보세요. 아시겠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는 괜찮다라고 보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6만 원까지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오전 8시 40분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40분입니다. 오후 2시 40분에 시작을 하니까요. 그때 장중, 오전, 오후 나누고요. 그리고 저녁 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장중의 방송은 오전에 저희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 쪽에서 진행되니까요. 장전 오전 오후에 그날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흐름성의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장중의 어떤 흐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경험치가 쌓이고 중요하게 어떤 대응을 찾을 수 있고 뭔가 깨달음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장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종목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비중이 매수가가 15만 8천 원이고 비중이 24%네요. 자,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온 그 이슈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하면은 저는 실적으로 반대 매매 영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포트의 어떤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일부 종목들인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불확실성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 투심이 더 악화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중국이 아닌 북미 그리고 일본의 시장인데 일본은 실적으로 저가 화장품, 우리나라의 저가 화장품들이 조금 지금 현재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고요. 북미 시장은 이제 들어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세계 3대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 일본, 미국 여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팔로를 뚫어야 되는데 일본 쪽에는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캐파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저가 화장품 일부 화장품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늦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북미 시장의 투자,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현금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M&A를 통해서 많이 진출을 모색하고 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회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침체에서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업에 저는 이 풍부한 현금성 자본 그리고 이익이 감소한 건 맞지만 실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흐름보다는 바닥이 오면은 실적도 바닥이 오면은 거기서 조금만 늘어나도 시장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올라가고 북미 시장에 대한 어느 개척과 판매 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슈를 바꾸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저는 현재 이 주가에 대한 낙폭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성 역시 계속적인 하방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방성이 바뀌는 흐름이 결국은 나타날 거예요. 그 시점까지는 조금은 기다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16만 원 그리고
19만 원 사이 정도까지 회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5만 8천 원 매수했으면 더 늘리지 마시고요. 아래쪽으로 혹시나 더 꺾이게 되면 더 낮은 가격에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세요. 이미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하지 말고 기다려주자라고 의견 드리고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업황이 좋지 않는 그 바닥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때마다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마찬가지네요. 화장품이네요. 자, 일단은 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결국 그 직접적인 화장품, 여기서 계속 화장품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오늘 뭐 화장품 시황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인 화장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보다는 ODM 쪽 관련된,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과 원료 생산하고 기존 위탁 생산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흐름이다. 중국도요, 실적으로 자체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효율성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 원료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위탁 생산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지만 실적으로 그 원료에 대한 생산 자체는 우리 국내 업체가 담당하는 요소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화장품도 역시 그런 쪽의 접근성이 좀 좋게 생각이 되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역시 현재 흐름성 자체에서는 회복력이 시간이 좀 꽤나 걸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16,000원 정도까지 회복 여력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업황에 대한 회복, 좋은 긍정적인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은 있었죠. 근데 외부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더 받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부분으로 잠길 때는 역시 이쪽도 긍정적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려울 때일수록 화장이 짙어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봤었을 때도 역시 시장에 대한 업황은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뒤쪽에서는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역시 이것도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까 아모레퍼시픽과 동일하게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좀 기다리자. 4분기 말 정도, 그러니까 4분기에서 4분기 정도 되겠죠. 한 11월 정도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추가 매수 없이 역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네요. 자, 매수가는 36,000원입니다. 비중은 35%고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이진 않네요.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될 텐데 퐁당퐁당 또 하루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랐다가 5만 원 언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35,000원, 그 35,000원 부근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내용적인 거는 실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뭐 이런 예형성에서는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크게 받는 영향성으로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가격이 맴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데 아래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격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역시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다만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중을 35%인데 한 20% 정도로만 조율을 하시고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퐁당퐁당 하는데 다음에 도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보다는 퐁당퐁당 하는데 그 영역 안에서 와주는 가격에서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4만 원 초반대, 4만 1,0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로 짧게 컨트롤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깨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비중만 줄여서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다시 받을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다우데이터요. 다우데이터요? 네,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4,864원에 7%요. 7%요? 네네. 네,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렇죠? 네. 뭐 오래 기다리셨는지, 뭐 올해인지 내년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홀딩요. 들고 가시죠, 조금 더. 아, 불안하세요?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뉴스 나오는 거, 뭐 흡수합병 그런 거는. 근데 흡수합병이라는 내용성도 중요한데요. 뭐 실제 흡수합병이라는 것보다 이 기업 자체의 내용성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클라우드라든가 뭐 빅데이터 뭐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플랫폼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라든지 그 사업성에 대한 그러니까 영업적인 부분보다도 이 기업 이제 다우 데이터는 조금 다른 내용성이에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의 많은 그 플랫폼이나 요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기업이고, 뭐 재무적으로도 워낙 너무 탄탄하게 실적을 만들고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요. 조금 더 유지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흐름도 나쁘지 않네요. 실적은 분명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실적이 작년까지도 유지를 잘했어요. 그리고 올해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큰 틀의 어떤 흐름성의 주가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시세적으로 더 올라올 것 같아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있잖아요. 16,000원 정도까지 홀딩하셨다가 거의 다 왔잖아요. 전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한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유텔릭스 6,700원에 40%인데요. 제가 종목명을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까요? 유틸렉스. 유틸렉스.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아침에 올라가다가 확 밀리더라고요. 네. 아침에 올랐다고요? 안 올랐는데? 매수가가 얼마예요? 매수가가? 6,700원에 40%요. 40%요? 네. 이거 올라온 매수가에 정리하세요. 좀 거기까지는 가겠습니까? 매수가 요 코앞이네요. 뭐 그렇게 멀지 않네. 올라오면은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최근에 어떤 시세 만든 거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은 있겠죠. 근데 이 회사 기대감 가지지 마세요. 이슈 있을 때마다 이슈 만들고 잠깐 올렸다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최근에 워낙 좋았잖아요. 상한가 가고 좋았죠. 거래도 많이 터졌어요. 그렇죠? 거래도 많이 네. 터지고 뭐 재료도 뭐 이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여기도 이슈 만들고 재료 만드는데 그 이후에 단기에 어떤 흐름 만들고 보면은 주가가 쭉 내려가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슈 만들고 쭉 내려가고 그럼 도대체 이 경우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뭐 실적으로 제가 그냥 제 생각이지만 세력이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이슈 한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물량 단기간에 터니까 힘이 빠져서 누가 잡아주는 것도 없고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는데 나한테 유리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수가까지는 가겠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맞추면요. 제가 점집을 차려서 돈 받고 지금 복채를 받으면서 그냥 이거 종목 하나씩 다 찝어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앞에 이런 큰 자본이 들어오고 나면요. 한번 꼭 네. 내려갈 때 나 이제 여기서 잠깐 올렸다 내려갈 거야. 요 앞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앞에 잠깐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도 이 주가가 하락할 때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정말 안 좋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내려가다가도 누군가가 좀 내려와서 싼 거 같은데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매수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또 잠깐의 이제 상승을 주거든요. 하락에도 상승이 있는 거예요. 흐름일 뿐이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면은 매수가 올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가 매도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좋으면 홀딩 의견 드리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수가에 매도 의견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DL건설이 너무 비싸게 사왔는데 자꾸 내려가서 네. 이게 앞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더 내려가면 얼마나 더 내려갈지 걱정이 됐어요. 그 걱정이 얼마에 샀는지부터 확인할까요? 36,50원에 샀는데요. 15%예요. 15%예요. 네. 걱정이 될 만하네요. 그죠? 예. 그 뭐 얘만 그렇게 빠진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참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아까 전에 대우건설 얘기를 했던 부분하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점점 건설 경기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정책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정책적으로 건설주 하니까 달라붙고 계속 단기성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정책성을 지속성으로 인지를 해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이슈인 이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 압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DL 그룹 자체적으로는 해외 플랜트라든지 저쪽에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쪽에 성공적인 모습도 있었고 했었는데 결국 해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풀리고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열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시장과 동행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의 여지는 결국 있긴 하겠죠. 기업에 대해서 너무 극한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좀 제가 극한을 얘기 드리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와서 주가가 폭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요. 이런 기업은 정말 도산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단기 침체냐, 정말 금융 위기가 오느냐 두 가지 기로에서 아직까지 어느 쪽도 예상할 수 없는 기로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기 침체 쪽으로 시선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길 바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업성에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손실보다는 회복을 조금 기다려주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한 22,000원대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중요한 거 비중 늘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늘리지 말고 일단은 홀딩하고 좀 더 기다리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00원까지도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갔다 그렇진 올라오겠죠. 안 가겠다는 생각하지 네. 마시고요. 주가는 내려갈 수 있어요. 이 기업의 어떤 여지와 상관없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느냐 못 내겠냐, 그렇게 이겨내도 되는 회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는 그게. 이 회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하고 예. 좀 더 기다리시고 가격이 더 떨어져서 걱정되시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요? 네, 네네. 매수가가 좀 낮았으면 좋겠네요. 매수가는 얼마세요? 69,000원에 50%에 50%는 86,000원에 팔았어요. 팔았어요. 팔고 이제 반틈 남았는 거예요? 예, 반은 놔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반틈 더 팔죠? 며칠 만에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지금 반틈 더 팔아요. 반을 더 팔아요? 지금 약간 조금 손실이잖아요. 그죠? 예, 50% 남았어요. 50%는 팔았고 86,000원에 그때 다 팔아요? 86,200원 갈 때. 다 팔아. 다 팔아 손해 팔아요? 아니잖아. 다 팔아 손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궁금해? 뭐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더 갈 것 같아서? 그래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원래- 83,000원에 팔았는데 83,000원에서 이제 안 올라가고 더 내려왔죠. 그죠? 근데 내 매수가가 돌아온 시간이 불과 며칠이었어요. 그죠? 예, 며칠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내 매수가가 여기 제가 노란색에 표시해놓은 여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 부분에 사서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오른데 수익은 냈어요. 그쵸? 네. 근데 네. 이 회사 주가가 태양광하고 전력인프라 뭐 다양한 내용성으로 해서 올라온 거는 3만 원부터 왔어. 3만 원. 여기에 절반에서부터 그 내용, 지금 현재 얘가 이슈된 내용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더 나은 내용성이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주가라는 게 우리 시장 지금 불안하고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오늘 하락을 주도하는 게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예요. 태조 이방원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TV에서. 그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들이 약해지고 있는, 다른 쪽도 약하지만 그들도 같이 약해지고 있어요. 시장과 상관없이 얘들이 강할 것 같으면 올라야지. 그렇죠? 그래서 약해지. 21cm 받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다시 사면 돼요. 내가 지금 이 가격이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낮은데 올라가는 거에 대해 자꾸 미련두지 마요. 벌었던 것도 잃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반틈 팔았는데 반틈이 4만 원 가면은 손해죠? 맞잖아요. 네. 내가 벌었던 거 다 잃고 손해로 가잖아요.
그걸 지금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으로 남기고 4만 원 가서 다시 사는 게 낫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기 고까지 가요? 4만 원까지 내려가요? 자꾸 저를 도사로 만들고 계시는데 저를 자꾸 도사로 만드시네요. 그게 아니고. 근데 나는 제 네. 기준은요. 항상 올라올 때 그 이슈가 받았던 굉장히 강했던 구간으로 돌아와서 기술적 반등이든 거기서 다시 올라가든 한다라고 제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4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라가 아니라 내려오면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내려오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매도하시고 위에서 벌었던 이익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가 막히게 파는데.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우정바이오입니다. 자, 매수가 비중은요? 7,760원에 15%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진짜 대책이 없네요. 솔직하게 얘기 드려야죠. 얘가 오히려 코로나 때 관심 받았던 게 더 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반짝하고 그렇죠. 독이 되고 앞으로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성인데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코로나에 대해서 자꾸 우리 시민 인식이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서 소비로 나오고 거리로 나와서 좀 이제 활동적으로 바뀌어지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부각될 이유는 없을 거고. 그럼 우정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성에서 음압병동 얘기는 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이익 구조가 있냐. 음압병동 했는데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이슈만 된 거지. 테마였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점점점 이 회사는 잊혀져 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잊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거래가 이미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갈수록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없습니다. 더 말라가요. 계속 말라갈 거고요. 그래서 한 번쯤 거래 없이 슈팅이 한번 빵 나오면은 5,000원대 부근 정도 올라오면은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좀 더 갈 것 같아라고 하다가 내려가 버리면 그때 팔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다른 쪽으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5,500원대 올라오면은 5,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과감한 선택해버리세요. 다른 쪽 가서 한 20%에서 30% 넘지 손해는 생기지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내 다른 비중과 합쳐서 충분히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유튜브 상담 하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루윈이네요. 자, 이 기업도 좋지 못합니다. 흑자 전환 기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성이 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네요. 네, 보이지 않고요. 그냥 뉴스발이었는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조금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3,300원대 같으면은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세에 올라왔을 때 약손실이 있더라도 저는 한번 이 구간에서는 시세가 늘 존재하던 구간이다 보니까 어떤 주체가 존재한다라면 한번 시세 반등을 줄 것 같거든요.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가져가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반대매매 시장이 나오면요. 그 반대매매가 물량이 소화되고 내려오면은 기관, 특히 금투 쪽이나 기관이 그 수급을 받고 일시적인 반등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매수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축돼 있는 흐름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도 산업의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회복하기에는 저는 4분기 한참 뒤로 가는 11월 그리고 12월쯤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아래쪽 방향성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을 만들면서 전환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흐름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아주 적게 단기성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하시고요. 나는 좀 긴 호흡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를 내려오는 하락장이 깊은 이 구간에서 내려가는 걸 사기보다는 접근성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돌아나가는 초입과 이슈를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돈이 몰리는 대형주를 조금 보시면 좋겠죠.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발굴하고 찾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